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민정수석실은 사실 대통령 권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강하게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네, 오늘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좀 다시 보면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대변인은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이런 행태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나온 경험담에서 비롯된 네, 겁니까? 그랬을 걸로 네.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 재직 당시에 정권 관련 굵직한 수사에 다수 참여했었는데요. 네. 지난 2003년 16대 대선 불법자금 수사팀에 참여해서는 노무현 캠프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감금원 전 창신섬유회장을 구속했고요. 지난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윗선의 외압과 수사 방해를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해 화제를 모은 바도 있습니다.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민정수석실 사실 보면은 권한이 커서 그런 건지 끝이 좋은 걸 별로 못 봤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좀 보면요. 일단 윤 당선인과 강하게 대립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렇죠. 재직 내내 부실 인사 검증으로 비판을 받았었고 또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를 꼽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고 또 아들의 의무경찰 특혜 전출 논란도 있었고요. 예. 또 김정은 전 수석은 부동산 광풍 속에서 똘똘한 강남 두채 논란을 일으키며 1년여 만에 사퇴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직동 팀에 대해서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우선 사직동 팀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청와대 특명에 따라서 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또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해온 조직인데요. 공식 이름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였고요. 네. 사무실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 있어서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에 폐지를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직동 팀이 공직기강을 앞세워서 사실상 사찰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정권 때마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을 통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또 그걸로 뭔가를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없애겠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특별감찰관 제도도 다시 또 이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 역할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일단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시행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도입하면서 네. 서로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뒀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